딸기밭 가에 두둑에 이렇게 마늘을 심었어요. 요 품종은 홍산 마늘인데 작년 한 12월쯤 심었어요. 혹시 양파만한 마늘 보신 적 없으시죠? 이 딸기 하우스에 저희가 마늘을 심어 보니까 노지에 우리가 심었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크게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깝지만 공개를 좀 해보려고요. 자랑질? 12월에 심어서 물론 이제 겨우내 이렇게 양분을 충분히 먹어서 잘 자랐는데 이 밑에 관부의 두께를 보시면 제 엄지손가락 한 3배 두께. 보통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마늘을 캐보면 이게 양파만 하게 들더라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 저희는 이렇게 심는데 땅에서도 딸기를 이렇게 토경에 심을 때도 잘 들더라고요. 양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땅보다 아무래도 배지가 더 조건이 좋겠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 심해. 어느 해에는 잘 들고 어느 해에 못 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마늘이 한 5월달 되면 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늘 쫑이 나오는데 그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쫑이 쓰면 마늘이 작아져요. 그래서 쫑이 없이 키울 수 있으면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마늘 쫑이 안 올라오면 마늘이 엄청 크게 잘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쭉 이걸 그래서 시차를 두고 심어보니까 그전에는 막 10월달, 11월달에 보통 이렇게 노지에 남들 심는 시기에 마늘이나 양파를 심어봤더니, 뭐 이제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해에는 거의 8, 90%가 쫑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해에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심었는데도 쫑이 한 20, 3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쫑이 안 나오는 거는 틀림없이 이렇게 밑이 잘 들죠. 크고 튼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시차를 나중에 두고 심어보니까 12월 이후에 심으면 1월도 상관없어요. 양파라든지 마늘을 12월 말이나 1월에 심어도 충분히 이 겨울 동안 계속 자라기 때문에 조건이 좋잖아요. 이 시설하우스가. 얘들이 자라기 아마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 온도라든지 이런 내부 환경이. 그래서 엄청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심으면 이게 이제 지금이 아직 4월 초지만 5월이 돼도 쫑이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쫑이 안 나오는 대신에 이제 그게 양분이 다 밑으로 가서 마늘이나 양파가 아주 크게 드는데 100%는 아니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잘 안 자란 것은 내 한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요런 것도 어쩌다 하나 있지만 굵기가 엄지손가락 3개, 4개 정도 굵기. 키는 아직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요게 보통 또 수확할 때도 이게 너무 늦게 수확을 하니까 이게 또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5월 말이나 5월 20일경에 이제 수확을 하면 딱 좋은데, 더 두면 더 크게 자라요. 그런데 이제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형태가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한 500g 정도 됐을 때 수확을 하면 가장 형태도 이쁘고 맛도 좋은 것 같고, 한 1.5kg 막 이렇게 키워버리면 어쨌든 모양이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딸기 농부가 아니어도 겨울에 시설하우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아주 튼실하고 좋은, 꿀팁이라면 꿀팁이랄까요? 그리고 이런 원래 마늘 양파 종류가 병충해도 별로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야 딸기 하우스니까 물은 하루에 적게는 서너 번, 많게는 7, 8번 주다 보니까 물과 양분이 이렇게 충분한 데서 자라니까.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지금 가격은 좀 들쑥날쑥한데 마늘 가격이 만약에 안정적이고 이게 노지에서 마늘 심고 캐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또 가성비도 가격이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근데 이 가격만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마늘 양파 이거 시설에서 키우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드물게 심을수록 더 크게 들죠. 그런데 한 10cm 정도에 하나씩 심어도 마늘은 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문적으로 마늘을 이렇게 재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이거는 돈도 별로 안 들고 손이 안 가잖아요. 심어 놓으면. 그래서 상당히 소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중에 5월에 제가 캘 때 아주 실제 영상을 찍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늘, 양파 이런 것이 심어만 놓으면 거의 손이 안 가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고
딱히 뭐 병충해도 없어요. 그래서 크게 뭐 여기다가 방제를 한다거나 노력을 기울일 일이 별로 없어서, 또 얘네들이 저온에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난방을 하지 않아도 한 2겹 정도 하우스에 만약에 수막 정도 틀을 수 있으면 난방 없이 뭐 이런 건 다 양파나 마늘은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죠. 네, 이 마늘은 집에서 계속 심던 거로 심었는데, 아무래도 홍산 마늘은 종자를 저희가 사다 심은 거라 더 세력이 좋은 것 같고, 조건은 뭐 거기 일반 마늘이나 그 홍산 마늘 심은 조건이 난 비슷하다고 보는데, 홍산 마늘보다는 약간 좀 작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이것도, 저도 홍산 마늘 올해 처음 심었는데, 굉장하죠. 뭐, 이 관부의 두께가 한 엄지손가락 2개 이상? 하여간 뭐,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일반 마늘 집에서 이렇게 심었던 걸 다시 심어도 이 정도로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마늘도, 새 종자를 구매해서 심는 게 더 월등히 잘 되지만, 그냥 일반 뭐, 우리가 집에서 몇 년인지도 모르죠. 저희는 이거, 여러 해 동안 심었던 거, 두었다가 다시 종자로 심는데, 많이 이렇게 태워도 되긴 했지만, 이게 저희가 그냥 노지에 이렇게 땅에다 심었을 때는 알이 크게 안 들더라고요. 물을 잘 주고 비료를 많이 줘도. 근데, 이런 종자를 그냥 베드에 심어도 굉장히 큰 마늘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확실히 심어보니까 종자는, 분명히 사서 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진 종자가, 이 보급하는 종자들이 훨씬 우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지에 심는 분들이 보니까 어느 농가는 잘 키웠고, 어느 농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알이 작게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쫑이 나왔는데 쫑을 안 뺐거나, 자관 쫑이 나오는 순간에 그 마늘은 별로 안 크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노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쫑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쪽만 안 나오면 굉장히 크게 캘 수가 있는데, 노지에서는 이제 심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뭐 너무 늦게 심으면 또 이렇게 겨울 월동 하는데 지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봄에 심는 분들도 있잖아요, 노지에. 그래서 그 시설이면 봄에 심어도 주먹 2개만한 양파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마늘은 한대성 마늘이지만 이 지역에서 키우는 게, 얘네들이 한대성이라고는 해도 겨울에 성장을 하니까 보통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물론 조건도 좋겠죠. 그런데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늘에 특별히 뭐 마늘에 좋다는 비료라든지 약이라든지 일체 한 개도 준 적이 없거든요. 뭐 마늘, 양파는 심어 팽개쳐놓고 수확할 때까지 거의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저희가 한 4월 말, 이렇게 4월 초부터도 이걸 캐서 먹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알이 크게 들진 않는데, 이 속줄기 같은 것도 맛있더라고요. 양파도 그렇고 마늘 이렇게 밑에 안 들었을 때도 줄기 이렇게 먹어보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쫑 대신 이제 그걸 먹는데,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마늘 자체 수확하고 난 다음에 마늘 쪽을 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 이 줄기나 잎도 시설 내에서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기호에 따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쫑보다 이 줄기가, 지금은 이제 줄기를 드시기에는 이제 좀 뻣뻣하죠. 요게 한 1월, 2월에는 엄청 연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 속대를 먹는데 까버리고, 그것도 상당히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관심 있으시면, 마늘을 이걸 뭐 가정에서 심어서 누가 키우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정에서도 키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잘 자라거나 그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가정 내에는 여건이 시설보다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병충해가 없어서 아마 집에서 키우셔도, 마늘, 양파 종류는 아직은 제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쪽에는 딱히 무슨 병이 있다거나 벌레가 꼬인다거나 이런 그런 거를 아직 못 봤어요. 딱히 우리는 딸기에도 뭐 이렇게 살충제 같은 거 거의 치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정식 초기에 예방은 하지만, 뭐 응애라든지 어떤 다른 벌레가 특별히 생기지 않는 한은 거의 약은 안 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마늘이나 양파는 정식 후에 어떤 약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굳이 한번 맞았다면 친환경제 중에 이렇게 황 들어가 있는
그것도 있네요. 마늘은 또 그 황하고 연관이 많다네요. 저희는 이제 액상황을 이렇게 용해시켜 주는데, 토양에 황을 주면 이제 pH가 떨어져서 땅을 산성화시킨다 그래서 보통 그 마늘이 아무리 황이 좋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죠. 저희 같은 건 배드니까 뭐 pH만 어느 정도 맞춰준다 그러면 그 황을 맘 놓고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황들은 그렇게 pH를 많이 떨어뜨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액상이 아닌 분말 황은 그게 대체로 그 석유 정지하고 나온 찌꺼기이기 때문에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런 거 뿌리면 어떤 뭐 병의 예방도 되고 양분이 될까요? 거의 물의 용해가 안 되던데 굳이 주시려면 저처럼 이렇게 액상황이 있어요. 이게 뭐 가격도 굉장히 싸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